구체적인 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작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작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 보시죠. 오늘도 또 한 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내려간 코스피였습니다. 정강 후역이었지만요. 그래도 장 초반에 6,700포인트까지 보여줬고요. 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주변국 대비해서는 상승 마감하면서 기분 좋게 기특한 모습 보여준 코스피였습니다. 그런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무너짐이 있었죠. 삼청당제약에 이어서 이번에는 ABL바이오라는 이런 대형 바이오주의 악재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또 종목 간 동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 시장의 전체를 흔드는 이른바 웨그더독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확인할 게 많네요. 실적 시즌에 진입한 만큼 숫자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도 복잡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전략들 촘촘히 세워보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겠죠?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함께 전략들 면밀하게 세워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6,71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0.39% 강보합 마감했고요. 6,641포인트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볼게요. 오늘 코스닥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웠고요. 1,207포인트까지 장중에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0.86%, 1,21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볼게요. 코스피부터 보시면 오늘 기관이 홀로 끌어갔습니다. 개인과 함께 외국인은 팔아냈는데 그래도 매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체킹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실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출혈했고요. 개인이 홀로 끌어갔던 코스닥 시장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사기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담은 종목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의 CEO도 내일 방한하는 구글의 딥마인드 CEO와 회동 이야기도 있죠. 로봇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걸까요? 지금 2월 말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현대차가 70만 원 이제 가나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었거든요. 최근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틀 연속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작일지도 궁금해집니다. 뒤를 이어서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적작폭이 크게 줄었다라는 실적을 확인시켜 줬죠. 2위에 랭크돼 있고요. 이어서 철강과 리튬 동시에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포스코 홀딩스 랭크돼 있습니다. 또 삼성 SDI도 오늘 실적 발표했죠.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2차 전지 안에서도 선별적인 전략 필요할 텐데요. 잠시 후에 집중 분석해 볼 테니까 주목해 주시고요. 이어서 한미반도체, 또 삼성전기, 하나오션까지 랭크돼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130만 원 안착한 SK하이닉스 대신에 또 현대차를 담아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그룹사죠. 현대글로비스까지 확인되고요. 역시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담아갑니다. 한미반도체의 이틀 연속 수급의 연속성 체킹되고 있는 포인트네요. 애프터마켓 시세도 확인하러 갈게요. 오늘 애프터마켓 상승률 사기 종목입니다. 넥스틸, 이 철강 쪽 종목들 TCC 스틸까지 확인되네요. 세아 제강 지주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S2W, 또 PSK 홀딩스와 덕산 데코피아 같은 종목들 랭크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한 판 더 보시면요. 지금 시간외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좀 시간외 거래 판도를 흔들고 있는데 주석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 손실이 70억 원, 순손실은 12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좀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하한가 기록한 11만 7,500원 구간 지나고 있는 모습 체킹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오늘 다음 종목으로는 아주 IB투자도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IB투자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보유 지분 7%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런 대주주의 자사주 매도 공시가 장 마감 이후 들려왔는데요.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이제 미래성장 동력으로 쓰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0% 하한가 지나면서 16,8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프터마켓 시세까지 확인해봤고요. 전략
전략들 급등수사본부와 함께 면밀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권혜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또 한번 상승 마감했어요. 정강 후약이긴 했는데 오늘 시작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네. 살아나는 2차 전지로 오늘 한번 붙여봤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 또 한번 오늘 또 삼성 SDI 실적을 통해서 기대감을 키웠거든요. 네. 이쪽 어디까지 열어놓고 봐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일단은 원자재랑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이 두 섹터가 굉장히 두드러졌었죠. 네, 우리 원자재는 일단 철강, 네, 철강이 뭐 무더기 상한가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리튬 관련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이 원자재는 일단 그 이란전에서 이란이 이제 철강 그 수출을 당분간 안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튬은 지금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탄산 리튬 그 가격 상승이 좀 되게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 나스닥 시장에서도 리튬 원자재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전일 나스닥 어떤 섹터가 상승했나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네, 항상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한 뉴스는요, 바로 삼성 SDI의 컨콜이었죠. 네, 삼성 SDI에서 ESS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밝은 전망을 내놓으면서 삼성 SDI가 그 대형주가 오늘 또 장중 6% 상승하는 네, 이런 랠리 시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ESS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주셔서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집중 분석을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열어볼게요. 2차 전지 상승의 키 ESS입니다. 네. ESS를 축으로 지금 살아나는 한쪽의 축이 ESS잖아요. 네. 2차 전지 쪽이요. ESS 관련주에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특히 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ESS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ESS 관련 소부장이죠. 네,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증거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제 알아왔고 그걸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S 시장은 이제 삼성 SDI가 오늘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이 이제 해마다 ESS 시장 자체는 연평균 12% 정도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 데이터 센터형 ESS 수요는요, 연평균 30%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다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ESS,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ESS,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합을 맞춰서 투자의 중심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빅뉴스가 있었죠. 예, 그건 뭐냐면, 이렇게 장 막판에 나온 뉴스였는데 삼성 SDI가 아마존에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 체결 규모가요. 수천억에서 1조 안팎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슈퍼 을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소문에 의하면은 엔비디아가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 먼저 받으려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비슷한 상황이요. 제가 봤을 때 삼성 SDI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고체 전지 전 세계 탑이죠. 지난번 어떻게 했죠? BMW, 네, 벤츠 다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빅테크, 아마존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다 삼성 SDI하고 계약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에 아마존을 시작으로 또 메타나 뭐 이런 빅테크도 삼성 SDI와 뭔가 후속 계약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네, 먼저 ESS 분야의 인프라 구축하는 핵심 종목 4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네, 첫 번째는요. 네, 장비 인프라 시스템 ESS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뭐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네. 그다음에 G2 파워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ESS는요. 먼저 이제 인프라를 세워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ESS 코너 안에다가 아래 제가 놓은 종목, 4종목을 놓고선 이제 함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SK 이터닉스는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죠. 근데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ESS가 필요하죠. 그래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같은 재생에너지 종목도 ESS에 들어가고요. 우리 G2파워는 어때요? 또 그것도 에너지 관련 종목이죠. 원자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섹터보다는 ESS만 좀 전문적으로 하는 좀 이런 섹터,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 여러분이 눈여겨 보신다면 또 상승 랠리에서 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ESS 안에는요, 이제 그 자성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대한 용량이 필요하잖아요. 전기 용량을 가둬놓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용량이 큰 캐패시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되게 잘하는 기업이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네, 이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 ESS 효율을 높여주는 자성 관련 기업이 아모그린텍,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ESS 셀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기업이 유니테크노,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또 많이 알고 계시죠? 1차 전지, 리튬 1차 전지 관련 기업이 이제 비츠로셀 이렇게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긴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ESS는 이제 수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과열. 네. 열을 계속 식혀줘야 돼요.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은 에너지 소모량이 생겨요. 에너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열을 식혀주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수중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중 NCS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나머지 뭐 PNT 그다음에 ESS용 전극 공정 장비 이런 걸 생산하는 CIS 이런 기업이 있겠습니다. 특히 거기 나와 있는 기업 중에 한중 NCS는요. 지금 미국의 북미 사업소를 두고 이제 자신의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빅테크에게 직접 공급하려는 이런 시도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이거는 그냥 저의 상상이고 예상이지만 언젠가는 한중 NCS가 테슬라도 한번 뚫을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ESS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ESS 탑픽 종목은요, 네, 여러분 다른 거보다도 탑픽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냥 삼성 SDI입니다. 뭔가 특별한 거보다 삼성 SDI가 지금 첫 출발을 했잖아요. 빅테크 어디랑요? 아마존과 계약을 했죠. 그거 후속 계약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다른 빅테크 업체도 또 연결해서 계약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지금 ESS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 아직도 적어도 80만 원, 100만 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삼성 SDI에 대해서 탑픽으로 설정해 주시면서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80만 원까지도 100만 원까지도 봐주셨어요. 궁금하거든요. 혹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삼성 SDI 차트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요. 네, 삼성 SDI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일봉 차트요.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영차 제가 올라와서 이제 요 음봉은요, 이 음봉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프리장에서 네, 아침 8시 프리장에서 되게 거래량 없는 상승으로 만들어진 음봉이었, 상승을 하고 이렇게 내려온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그냥 무시하시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떤가요? 5일선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 꼴인데 이 페이크 꼴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일단 월봉상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2차전지 랠리 2023년에 뭐 다 같이 물렸죠. 다 같이 물려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 고난을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던질 거예요. 여기 오랫동안 물려 2년, 3년씩 물려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때 삼성 SDI를 난 좀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물론 한 번에 사시면 안 되겠죠. 네, 최고가를 볼게요. 최고가가 지금 75만 원, 80만 원까지 되는데 한 75만 원 선부터 매물의 압박이 있습니다. 네, 그거 고려하셔서 분할 매수하신다면 네, 이번에 추가 상승, 네, 추가 계약 네,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삼성 SDI에 대해서 차트로도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 지금 적자폭이 2천억 원대로 예상이 됐는데 1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데이터 센터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삼성 SDI 우리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 점검 도와주셨고요. 저희 위원님과 방송 이후에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온리원 리딩, 권혜영 리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은요, 투자자의 자세를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교육해서 투자자로 이렇게 길러주는 이런 양육은 아니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가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이후 6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좀 궁금한 쪽이에요. 4월 15일에 소개해 주신 알지노믹스인데요. 바이오 쪽 지금 오늘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사실 같이 좀 지수의 분위기를 끌어내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 종목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알지노믹스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오늘 또 ABL 바이오의 그 임상 안 좋아가지고 바이오 쪽에서 좀 수급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알지노믹스의 이 60일선이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알지노믹스의 요번에 그 학회 발표 임상 결과가 안 좋았다면, 그럼 60일선 깼어요. 근데 60일선 지지하고 있다라는 건요,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리 줄 때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네, 아마 충분히 여러분께 수익을 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자리 줄 때 우리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자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엠플러스예요. 이 종목 위원님이 오늘 뭐 2차전지, ESS 이쪽 말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점검 부탁드릴게요. 지금 5일선 타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엠플러스입니다. 네. 이 엠플러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요. 굉장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튼실한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 CEO가 삼성 SDI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차전지 지금 재무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탑픽으로 추천한 삼성 SDI도 한번 보세요. 재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은 시총 2천억대인데도 재무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자리 줄 때 이거 뭐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거래량 없는 하락이에요. 네, 그죠? 여기 장대 양봉 거래량 큰 거 빨간 라인 2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살 모아 가신다면 네, 곧 전고체 전지 네, 이슈 나올 때 큰 상승 다시 한번 보여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참으면서 모아 가시기 바랄게요. 네, 엠플러스 역시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 우리 모아 가보자. 이런 전략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요. 저희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도 만나봐야겠는데요. 오늘 아모그린텍 가져와 주셨네요. 네. 저 이 종목 되게 기대가 큰데요. 네, 아모그린텍.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아모그린텍은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ESS. 뭐하고 조합이 맞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형. 그죠?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ESS.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모그린텍은 ESS 시장에서 독보적인 고효율 자성 소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전력 변환 장치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나노 결정 자성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기업을 고를 때는 빅테크랑 미국의 빅테크랑 연결된 이런 기업을 선호하는데 지금 테슬라가 핵심 파트너입니다. 테슬라. 그래서 자성 소재 매출의 65%가 테슬라향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삼성 SDI하고도 연결일 수 있겠지만 어디 테슬라가요. 여러분 전기차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파트가 ESS입니다. 그래서 테슬라향 ESS의 자성 소재 매출 65%나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LFP ESS 솔루션 관련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종목은 AI 데이터 센터향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AI 산업 확대로 데이터 센터형 고효율 전환 변환 장치 수요가 늘면서 아모그린텍의 고효율 자성 소재 채택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AI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재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모그린텍의 기술이 지금 아주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다음 굉장히 또 하나의 모멘텀은 뭐냐면 테슬라 향이다 보니까 이제 옵티머스 여러분 이 배터리 수요 제가 보기에 이 배터리 수요가 전기차보다 향후 피지컬 AI 이 로봇이 좀 상용화가 되면 여기가 더 많은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로봇 하면은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네. 테슬라죠. 그렇죠? 테슬라가 향후 뭐를 만드나요? 옵티머스. 네, 이제 출시되죠. 네, 그래서 26년 하반기부터 옵티머스 쪽으로 충전기향 자성 소재 메인 벤더로 선정된 겁니다. 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이렇게 갭상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양음 차트 나오고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요. 지금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혹시 조정 준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하단에서 계속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목표가 22,0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투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리딩을 받을 때 그냥 문자로 나오는 픽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 주간, 자기 주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른 투자고요. 여러분께 바른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투자자로 양성시킬 수 있는가? 네, 투자자로 성장하는 이런 시간을 어떻게 내가 투자하면서 보낼 수 있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잠시 후 6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통해서 양방향으로 전략들도 잘 참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권혜영 위원과 함께 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전강 후약이긴 했는데 장 초반에 6,700포인트까지 확인했잖아요. 이 기세면 7,000포인트도 곧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지수의 네. 수치, 지수의 절대값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지수 포인트가 5,000포인트다, 6,000포인트다, 뭐 10,000포인트다, 코스피가 뭐 그렇게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흐름입니다. 흐름. 흐름이 중요합니다. 시장은요, 언제나 흐름이에요. 흐름. 자, 오늘 T방송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계좌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는 건 모든 TV방송에서 이 주식 좋아요, 저 주식도 좋아요, 이 업종도 좋아요, 이것도 유망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투자를 해보시면 계좌에서 막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T방송에서는 이것도 좋다고 저것도 다 좋다고 하는데 내 계좌가 그러면 커져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내 계좌가 어떻게 커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이제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갔었죠. 코스피 주가 지수는 오늘 최고점 6,700포인트 갔고요. 종가로는 6,64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이제 1,215포인트인데 0.8%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제가 시작에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흐름이에요, 흐름. 이 어떤 흐름을 보셔야 되냐면 차트 하나만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파란색이에요. 오늘은 캔들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양봉이 나왔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제 하루는 빨간불, 오른 하루는 파란불. 그러니까 똔똔이에요.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크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 이 봉. 자, 이 봉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색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이 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봉의 저점은 1,050포인트입니다. 이 T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1,050포인트가 중요합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첫 번째 바닥이에요. 앞으로 이 봉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달에 전쟁이 터지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바로 반등하죠. 두 번째 바닥입니다. 자, 그리고 이쯤 갔었을 때 시청자님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TV 방송 나와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방송할 때마다 세 번째 바닥을 말씀드렸어요. 이 세 번째 바닥에 의미가 있습니다. 흐름이에요. 흐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게 흐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고요. 삼성전자가 회복을 하고요. 대한전선이 신고가를 가고요. 대원전선이 100%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바닥에 이 흐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바닥을 돌리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지수는 신고가를 가게 됩니다.
전쟁 때 악재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호재가 나오게 되면요. 막상 주가가 다 올라가서 그때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가 주식이 떨어질 때는 한 달 반씩 떨어지는데 회복하는 건 3일이면 회복하고 이후에 일주일 뒤에는 신고가 가는 주식은 더 오르게 됩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누군가는 또 수익이 나고 있고 또 어떤 투자자님들은 계좌가 왜 지수가 반등했는데 나는 이렇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수익을 내신 분은 왜 수익이 났을까요? 여기서 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산 거예요. 세 번째 바닥에서 주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바닥을 그렇게 강조드린 겁니다. 자, 주식은요. 흐름입니다. 흐름. 2번 바닥의 구간에서는요.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바닥은요. 이제 현금 비중을 줄이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점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필요 없죠. 주식 꽉 채워야 됩니다. 이게 주식 시장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시장의 흐름을 보고 시장의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무방하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질문을 주세요. 임광빈 대표님, 어떻게 주식 투자해야 됩니까? 임광빈 전문가님, 하루에 몇 종목씩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주식이 왜 하루에 몇 종목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까? 물론 하루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고요. 20%씩 올라가는 주식도 많아요. 근데 그 주식들 20% 올라가는 주식 어제 사서 20% 수익 날 수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식하냐? 미리 준비한 주식이 터지면서 계좌가 상승하고 순자산이 늘어나는 형태죠. 매일매일 사고 팔았던 그 주식 생각해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요. 2배 올라가 있어요. 아니 2배 올라갈 주식을 왜 조금 수익 내고 파느냐는 겁니다. 자,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바닥을 강조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흐름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면요. 신고가를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신고가를 가는 이 구간 동안 시장의 주도주는 2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이 중요하고 시장보다 강한 주식이 중요하고 시장에 중심된 주식을 미리 사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수익 나신 투자자님들은 어디서 준비했다고요? 세 번째 바닥 구간이요. 그러면 시청자님들, 나중에 수익이 나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준비하다고 내일 준비해야 됩니다. 5월 달에 계좌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4월 달에 준비해야죠. 6월 달에 계좌가 좋아지려면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일일비하지 말라는 그런 식상한 격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의 리듬을 타는 투자입니다. 지금은 대시세 상승장이에요. 이런 상승장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대시세 상승장 때는요. 큰 돈이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크게 투자해야 돼요. 큰 투자는 뭐냐? 큰 종목에서 큰 돈이 들어오고 거기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러한 주식이 무엇인지 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투자는 흐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같은 우리 호황기에서 우린 리듬을 타고 이에 맞는 주식,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 중요하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잠시 후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종목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또 위원님의 대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위원님 지금 실적에 기반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종목이고 내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 포인트 있을지 우리 내일 실적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위원님께서 오늘 미리 좀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떨어졌죠.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고 밀렸습니다. 대한전선도 실적 발표하면 살짝은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의 주가를 바라보지 말자는 말씀드렸고 아까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축소 확대로 종목도 흐름이 중요하겠죠.
대한전선은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임광빈이 2021년도에도 투자하자 말씀드렸고 22년, 23년, 24년, 25년 매년 투자하자고 말씀드렸던 그 주식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만원권에서 특히나 집중 투자를 말씀드리고 또 올해 1월 달에 2만원권일 때도 투자를 말씀을 많이 드렸던 주식이 결국엔 45,000원이 지금 종가가 넘어선 모습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면 100%씩 올라가는 주식들, 우리 훌륭하신 전문가님들께서 추천하셔서 수익률 100% 올라간 종목들을 많습니다. 그런데 100% 올라가는 주식은 수두룩 빽빽하지만 내가 그 주식을 매수해서 내 계좌에서 100% 수익률이 찍히는 주식은 얼마 없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T방송 보면 다 수익 잘 내요. 근데 계좌에 실제로 매수해서 시청자님들이 실제로 그 전문가의 방송을 시청하시고 매수하셔서 계좌가 펌핑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공감이 안 되죠, 그러면. T방송에서는 막 시장 좋다고 하고 하락장에서도 수익 난다고 하고 막 주가 올라갔다고 앵커님도 얘기하고 전문가님도 나왔고 막 얘기하는데 시청자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증권방송을 보시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면서 내 계좌의 실계좌 수익을 키우기 위함이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식은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100%씩 올라가는 주식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특히 비중 베팅에서 100% 수익까지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시장이 중요하고요. 시장이 이런 우량한 주식들을 우상향시키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우상향하는 우량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자,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 주식이 올라가는지. 그러면 보통 이 기업들에 대한 이해는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겠고 추후 성장성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업 구조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성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전선은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압, 특별한 전압을 요구하는 전력의 양이 필요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수출이 어마어마하죠. 작년만 해도 대한전선은 창사 이래 가장 큰 미국항 수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전선의 흔히 쇼티지라고 얘기하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지 않은 겁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초과 수요 속에서 대한전선은 물량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써졌냐면 여기서부터 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드린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주식이 오를 때 아주 곱게 45도 각도로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45도 각도로 올라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꼭 가다가 2달씩 빠집니다. 가다가 이번에는 전쟁 나가지고 고점에서 30% 그냥 급락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한전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들고 올 때와 매일매일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도 상가 가는 종목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라고 하는 주식들도 매번 바뀌었었습니다. 그 주식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주식 매매했을 때랑 실제 계좌는 누가 더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주식 막상 하면요. 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야, 저 주식을 내가 일주일 전에 저기서 사서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지금 얼마나 자산이 많이 늘어났을까?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 상상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그 계좌에 편입을 해서 내 계좌에 편입을 해서
내가 정말 어렵게 본 돈을 그 주식을 매수해서 편입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 과정의 조정 구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유혹이 너무 많거든요. 야, 이거 팔고 차라리 저거 사서 수익 내고 다시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이랬으면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요. 기관도 못하고 외국인도 못해요. 시장이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리듬을 잘 탈 때 한두 번이죠. 계속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좋은 주식을 대한전선 같은 주식을 지금까지 한 번에 여기까지 끌고 오신 투자자님들이 잘하신 겁니다. 교훈이 있죠? 무엇이냐? 언제나 시장은 중심이 되는 주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심이 되는 주식에 대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세 번째 바닥에 자꾸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한전선이 바닥에서 상한가를 간 날이 4월 15일이죠. 왜 그러면 이 전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4만 원을 갈 주식이 여기서는 지수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세 번째 바닥을 돌리는 이 지점에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간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대원전선은 2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켓 타이밍입니다. 시장을 거스르지 마세요. 첫 번째는 시장입니다. 주식 방송 봤는데 전문가 따라했는데 주식이 막 떨어진대요. 그 주식이 나쁠 수도 있는데 하락장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관 투자자들, 자산운용사들의 수익률도 나빠지고요. 외국인들도 팔아요. 우리는 그때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언제 수익을 내요? 시장의 분위기가 돌아설 때입니다. 이게 주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4월 달, 지난 5월, 6월 달, 그리고 하반기도 똑같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단순히 TV 방송을 보면서 저 주식 전문가가 기업이 좋대. 얼마에 사서 목표가는 얼마고 매도가는 얼마, 손절가는 얼마 하래. 이것만 메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흐름의 시장인지, 왜 지금 그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초점을 두시고 임광빈의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전선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죠. 내일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대한전선의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대한전선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대원전선이나 KBI 메탈 등과 같은 이런 구리 관련된 주식들 모두 변동성을 겪을 수 있으니 관련된 주식들 변동성에 유의하시고요. 다만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실적은 더 좋고 하반기 실적도 더 좋고 2026년보다 2027년도도 실적이 좋아서 대한전선은 창사 이래 역대급 실적을 분기마다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바라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롱텀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비중을 줄일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내일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 투자자님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섹터입니다. 전선 전력 기업, 변압기 기업, 반도체입니다. 이 기업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전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 우량주, 우상향하는 우량주인 대한전선이 시장도 지금 지수도 받쳐주는 이 상황 속에서 뭐 물 만난 물고기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내일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일시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하고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위원님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임광민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HD건설기계 목표가 달성 후에 65.7% 기록 중이고요. 솔리드 역시 54.4%입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와 에코프로 머티, RG노믹스 역시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보고 갈게요. 위원님, SK 하이닉스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200만 원 그 이상을 부르는 와중에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리포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목표 주가 130만 원 유지하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종가가 130만 원이었어요. 흐름으로 보자 하셨는데 흐름은 훼손되지 않아 보이거든요.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 언제나 우리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격하는 그런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가 2023년과 2024년이었습니다. 그런 글로벌 IB 은행에서 공매도를 하고 리포트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를 주식은 오른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그리고 각 기관들이 커버리지를 하고 리서치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문가의 주관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바라보는 뷰가 있을 것입니다. 또 꼭 주가가 올라가야만 그 포지션의 기업들, IB나 전문가들이 주가에 수익을 내는 건 아니죠. 기관 투자자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은 공매도를 칠 수도 있고 선물의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으로 그런 뷰가 맞다고 한다면 또 그러한 주장을 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큰 그림의 상승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8,500포인트, 10,000포인트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꺾였나요? 안 꺾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이유거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미국의 IT 기업들 그리고 TSMC의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과 비교했었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은 저평가가 확실합니다. SK 하이닉스 보유자분들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어떤 주식이든 우상향하는 주식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150만 원 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목표가 150만 원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게요. HD 건설기계입니다. 이 종목 어제 호실적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5일선 타고 쭉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자, HD 건설기계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동유럽 쪽에 이 기업이 재건을 했었을 때 또 중장비 관련된 발주가 늘어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서 2월 달에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던 주식인데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실적이 선반영됐다는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부 차익 실현을 20만 원 이상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주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규 진입은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매수 말씀드렸던 자리가 12만 원, 13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 넘어간 이 시점 보유자분들은 목표가 25만 원까지 홀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건설기계 보유자의 영역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 만나봐야겠는데요. 위원님 오늘 세미파이브 가져와 주셨네요. 세미파이브라고 하는 주식과 또 이 주식이 현재 그러니까 자 보시면 T방송에서 세미파이브가 나왔어요. 근데 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 이 흐름을 만들어낸 트리거가 있습니다. 세미파이브는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트너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자, 이제 삼성전자는 4월 30일입니다. 목요일 날 본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 실적 때는 잠정 실적 때 발표하지 않았던 사업부별 정확한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나올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주목하는 부분은 DS 사업부, 디바이스 솔루션의 반도체 사업부에서 HBM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와 함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흑자 전환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면 세미파이브, AD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세 가지입니다. 세미파이브, AD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트너 기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런 세미파이브 4월 30일 바라보세요. 1차 목표가는 45,000원, 손절 가격은 3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미파이브 목표가 45,0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급등 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